이 낙타 그림이 뭔지 알아? 사막의 유목민들은 밤에 낙타를 이렇게 나무에 묶어두지. 근데 아침에 끈을 풀어 보다시피. 그래도 낙타는 도망가지 않아. 나무에 끈이 묶인 밤을 기억하거든. 우리가 지난 상처를 기억하듯 과거의 상처가, 트라우마가 현재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하루가 가장 궁금한 메모리몽입니다. 오늘 오프닝은 괜찮아 사랑이야 라는 드라마 명대사로 시작해봤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상처는 너무나 깊어서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죠. 누군가는 그 기억 때문에 잠을 설치고, 누군가는 문득 떠오르는 기억 때문에 가슴을 졸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는 보이지 않는 흉터라고 불립니다. 오늘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바로 인정이라고 해요. 내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순간 상처는 청개구리처럼 마음속에서 점점 더 자라납니다. 다음으로 그때의 기분과 감정을 밖으로 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덮어둔 상처가 공기를 만나야 아물듯이 우리의 트라우마도 꺼내고 마주해야 치유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거나 글을 쓰면서 그때의 감정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꺼내놓은 감정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다시 믿어야 합니다. 흉터는 단순한 아픔의 흔적이 아닙니다. 흉터가 있다는 건 내가 그 고통을 견디고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고통을 통해 단단해진 여러분은 충분히 강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그 일을 겪었지만 그 일 자체가 나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여러분들은 그 사건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은 시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 아픔을 너무나 잘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랑이 끝나는 순간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는 마음,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도무지 모르겠는 마음, 지금 그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이 끝났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듯 아프게 느껴지죠. 우리가 감추고 밀어넣으려고 할수록 그 상처는 더 크게 남습니다. 우리는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과정이 필요해요. 때로는 그냥 울고, 때로는 그 아픔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럼 조금씩 어떻게 마음을 돌볼 수 있을까요? 그 아픔이 지나고 나면 결국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믿어보세요.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내 삶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아프고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아픔이 조금씩 나아진다는 걸 믿어주세요.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꼭 옵니다.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을 떠나보내고 이제는 나를 위해 작은 일들을 시작해보세요. 가벼운 산책이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처럼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쉬려는 분명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아픔은 결코 끝이 아니에요. 이 아픔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내 삶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자체로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항상 여기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괜찮을 거예요.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부가 가장 궁금한 메모리몽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찌질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찌질했었던 적이 있죠. 상사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집에 와서 이불킥하기, 전 애인 SNS 몰래 훔쳐보기, 남을 질투하는 못난 마음 아무 일도 아닌 일로 괜히 삐치기 등등. 그런데 결국 그런 찌질한 순간들은 지금의 나를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여렸는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찌질함이 보일 때면 예전의 내가 떠오르며 마음이 쓰이기도 하죠. 오늘은 글 잘 쓰는 배우 박정민의 쓸만한 인간이라는 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배우 박정민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 수 있었던 책이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기도 한데요. 이 책에도 찌질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책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찌질이들이여 힘내라 라는 거다. 이 세상의 8알은 찌질이 아닌가? 난 찌질이 아니니까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당신이 찌질일 가능성이 가장 농후하다. 너무 그렇게 찌질하게 방 안에서 자책하고 있을 필요 없다. 좀 잔인하지만 사실 세상은 당신들에게 큰 관심이 없다. 그러니 크게 걱정 말고 해방구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길 바란다. 얻어맞고 다니기 일쑤였던 한 소년이 딱 12년 후 한 영화에서 누군가를 쥐어 패기도 하고 그런다. 놀라운 일이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찌질하다의 반대말이 뭔가? 특별하다? 잘 나간다? 바지통 6번으로 줄이고 머리에 젤 바르는 상남자 스타일? 아니, 찌질하다의 반대말은 찌질했었다 라고 할 수 있겠다. 한 문장 한 문장 정말 유쾌하죠. 생각해보면 찌질함은 인간다움의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의 증거. 우리는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유들로 찌질한 하루를 보내신 분들, 박정민 배우의 말처럼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해방구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여러분들의 안부를 물으며 시작할게요. 저녁은 잘 챙겨 드셨나요? 퇴근은 잘 하셨고요. 지금 기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가장 궁금한 메모리몽입니다. 오늘 사연 하나 먼저 읽고 시작할게요. 지연님이 보낸 사연입니다. 저희 집은 가난해서 저는 학교 다니면서도 열심히 알바를 하면서 등록금을 벌어야 해요. 강의가 끝나면 6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 카페, 고깃집, 학원 알바를 전전해요. 낮에는 공부와 티플, 밤에는 알바,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요. 이런 생활을 한 지 벌써 2년이지만 그래도 괜찮다 하며
버티고 또 버텼어요. 젊을 때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열심히만 살면 앞으로의 인생은 찬란할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학생들의 문제집을 열심히 채점하고 있던 저에게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현 씨는 밝고 씩씩하잖아. 괜찮잖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갑자기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이유도 모른 채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원장님은 당황하셨고 저는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저 마음에 고장이 난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잘 들었어요. 사연을 듣다 보니 제 대학 시절이 떠오르고 마음이 정말 아프네요. 제 생각에 지연 씨는 과부하에 걸리신 것 같아요. 아무리 밝고 강인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지치지 않을 수가 없고 우울감이 불쑥불쑥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한데 지연 씨는 오랫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가느라 스스로를 돌봐줄 시간이 없었던 것 같네요. 오늘은 태희님의 존재만으로 빛나는 이라는 책의 에세이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지연 씨에게 꼭 필요한 말들인 것 같아서 이거를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그것은 내가 나약해서도, 내가 잘못돼서도, 내가 틀려서도 아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며 부정해서도, 괜한 감정이라며 모른 척 지나가 버려서도 안 된다. 바라봐줘야 한다. 그리고 인정해야 한다. 나 요즘 많이 힘들었구나. 나도 위로받고 싶었구나. 나도 기대고 싶었구나. 나도 지치는구나. 나도 조금 쉬어야겠다. 그래도 되겠다. 이제 스스로 나를 더 챙겨야겠다. 바라봐주고 그 마음을 인정해주기를 바란다. 자, 최선을 다해 살아온 여러분들, 스스로를 다독여주고 회복하는 시간 꼭 가지시길 바라요. 당신의 모든 날들을 응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저녁은 잘 챙겨 드셨나요? 수험생분들, 오늘 공부 파이팅 하셨나요? 직장인분들은 퇴근 잘 하셨지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가장 궁금한 메모리 몽입니다. 오늘은 드라마의 한 장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2017년에 나온 드라마고요. 5명의 매력적인 청춘들이 쉐어하우스에 모여 살며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드라마예요. 저도 참 많이 공감했던 드라마 청춘시대입니다. 극중에 나온 대사가 있어요. 나 좋아하지 마요. 왜요? 누가 나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약해져요. 여기서 약해지면 난 진짜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나 좋아하지 마요. 이런 대사가 있는데요. 살다 보면 가끔 세상의 밑바닥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내 마음이 막 메말라 버려서 세상 그 누구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어떤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죠. 그 사람이 다칠까봐, 내가 상처 주게 될까봐 또 있고, 또 내가 상처 입게 될까봐 아무도 모르게 막 꽁꽁 숨어버린 적 있으세요? 오늘은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 흥글님의 무너지지만 마라 라는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립니다.
누군가가 내게 기대시길 바란다면 나도 간혹은 그 사람에게 기댈 줄 알아야 해요. 독립적인 사람일수록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힘든 일이 생길 때 누군가에게 기대는 일이 참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흥글님이 하신 말처럼 누군가가 내게 기대시길 바란다면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기댈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니에요. 서로 기대고 부대끼고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저도 뜨거운 여름날 여러분들께 마치 시원한 그늘을 드리워줄 수 있는 큰 나무처럼 기댈 곳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쉬어가도 되고 누군가에게 기대도 되고 조금은 마음을 열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제 주변에는 SNS를 볼 때마다 우울해져서 SNS를 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값비싼 레스토랑, 먹음직스러운 음식, 해외여행 사진, 대기업 사원증 사진,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왠지 나만 그렇지 않은 기분, 여러분들은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비교하면 나만 불행해진다는 거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이게 참 쉽지 않죠. 비교라는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에 집중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신만의 속도가 있고 자신만의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도 모두 제각각이고요. 내가 남을 부러워하듯 어쩌면 타인은 나를 부러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SNS에 올리는 사진들, 평소에는 잘 없는 가장 최고의 순간만을 올려놓는 거예요. 막상 일상에서는 상사에게 우중 듣고 주구장창 야근을 하고 홀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절대로 움츠려들거나 비교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이미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손임찬 작가의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라는 책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달리는데 비교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마라톤 코스를 쳐다보기 때문이다. 어차피 자신의 갈 길을 가다 보면 그들의 코스하고는 멀어지기 마련이다. 나는 내가 걷는 길을 끝까지 완주할 생각만 하면 된다. 중간에 쉬었다 가도 되고 어떨 때는 뛰어가도 되고 천천히 걸어가도 된다. 누군가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추거나 정보의 홍수 속에 빠져 사는 행위는 내 갈 길을 가는데 발목을 붙잡는 요소들일 뿐이다. 여러분,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셨나요?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의 행복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속도대로 오롯이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에 집중하는 지혜로운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가장 궁금한 메모리몽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어의 힘을 믿으세요? 저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는 문장들을 소리내서 읽으며 에너지를 얻곤 하는데요. 오늘은 자존감이 바닥일 때 듣는 10개의 문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으면서 자존감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해요.
첫 번째, 나는 있는 그대로 소중하다. 잘해서 소중한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 두 번째,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나를 잃는다. 비교의 잣대 대신 나만의 리듬을 따라가자. 세 번째, 실수와 실패는 나의 결함이 아니라 더 나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네 번째,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온전히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 다섯 번째, 내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친구는 바로 나 자신이다. 여섯 번째, 작은 성취라도 스스로 인정해주는 순간 자존감은 단단해진다. 일곱 번째, 자존감은 외부의 칭찬에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시작된다. 여덟 번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불완전함 속에서도 나는 충분히 아름답다. 아홉 번째, 오늘도 나답게 살아냈다는 사실만으로 박수 받을 자격이 있다. 마지막 열 번째, 자존감은 내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의 이름이다. 강력한 언어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더 강인하고 단단해졌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저녁은 잘 챙겨 드셨고요. 컨디션은 괜찮으신가요? 지금 기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가장 궁금한 메모리몽입니다. 오늘도 사연 하나 읽어드릴게요. 성수동 장그래 님이 보낸 사연입니다. 저는 취준생입니다. 서류 전형과 필기 전형을 뚫고 드디어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는데요. 면접관 한 분이 제 이력서를 보시더니 별로 열심히 안 살았네. 학교 다닐 때 놀았어요? 고생 같은 거 안 해봤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을 부정당한 것 같아 당황스럽고 화가 나서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대학 시절 어머니 병간호와 알바를 하느라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아무 말도 못한 채 면접을 망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니나 다를까 불합격 문자가 와 있네요. 제 인생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시는 걸까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사연자님, 오늘 많이 속상하고 힘드셨겠어요. 듣는 제가 다 화가 나려고 하네요. 요즘 압박 면접이랍시고 면접 때 무례한 질문을 쏟아내는 회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입사하면 하늘 같은 상사지만 밖에서는 그냥 동네 아저씨, 아줌마일 뿐인데 그렇게 무례한 사람이 팀장이 되어 면접을 보고 있는 회사는 들어가도 고생이에요. 오늘 하루 무례한 사람 앞에서도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는 당신, 참 고생 많았습니다. 면접관이 했던 말들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요. 그 사람 다시 만날 사람 아니잖아요. 오늘은 사연자님께 새는 알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책의 일부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사연자님이 꼭 들으셔야 할 이야기 같아서요. 사람들은 당신의 이름을 알지만 당신의 스토리는 모른다. 그들은 당신이 해온 것들은 들었지만 당신이 겪어온 일들은 듣지 못했다. 따라서 당신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결국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당신 자신의 생각이다. 때로는 자신의 삶에 최고의 것을 해야만 한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힘들었을 사연자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지셨으면 합니다.
사연자님과 사연자님의 삶에 최고인 일들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녁은 잘 챙겨 드셨고요. 컨디션은 괜찮으신가요? 지금 기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가장 궁금한 메모리몽입니다. 오늘도 사연 하나 먼저 읽고 시작할게요. 서피아님이 보낸 사연입니다. 로스쿨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변호사는 제 오랜 꿈이었는데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채점할 때마다 낙담하고 절망하게 되네요.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사연자님의 고민에 충분히 공감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마치 허공 속을 헤매는 것 같죠? 성공은 왜 이리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옛말에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해 뜨기 전 하늘은 가장 어두운 상태라고 해요. 저도 새벽 산행을 하다 몸소 경험했는데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끝없는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고 방황하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정상으로 올라갔어요. 하늘을 붉게 물들인 눈부신 일출이 두 팔 벌려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절망의 순간은 오히려 희망의 문턱일 수 있어요. 이 고비만 넘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이 시련만 극복하면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할 거야. 그렇게 막 자기 체면을 걸면서 오늘 하루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가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에서 위로의 문장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숨이 턱턱 막히고 힘겹다는 것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먼 훗날 오늘의 절망을 추억거리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시련이라는 무대 위에서 움츠러들지 말고 아름답고 멋진 춤을 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 어제 잠은 잘 주무셨나요? 저녁은 잘 챙겨 드셨고요. 수험생분들 오늘 공부는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직장인분들은 퇴근 잘 하셨고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가장 궁금한 메모리몽입니다. 먼저 지수님이 오늘 하루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PT에서 떨어졌어요.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망했어요. 오늘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속상한 하루를 보내신 분들을 위로해드리고자 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이 힘이 될까 고민하다가 먼저 책 속에 문장을 가지고 와봤었어요. 로드르 안의 파리의 심리학 카페에 나오는 글입니다. 인생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때로 고통받는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힘들고 버겁더라도 폭풍우조차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 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들으려고 한다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우리의 스승이니까요. 참 1등만을 강요하는 세상 같아요.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마치 1등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1등 못해도 세상 안 무너져요.
그로 인해 또 하나 배우는 거죠. 다음번엔 다른 방법을 써봐야겠다. 다음번엔 이 부분을 수정해서 이렇게 발전시켜 봐야겠다. 성공도 실패도 모두 내 삶의 일부이고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도전은 성공하지 못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그저 지금은 성공으로 향하는 조그마한 돌다리들을 하나하나 건너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비록 속은 상하겠지만 오늘 한 실패의 경험이 먼 훗날 여러분들의 든든한 자산이 되어줄 거예요. 오늘 푹 자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제보다 한 뼘 더 성장하고 성숙해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의 아픔을 잊고 내일 눈 뜨면 개운하고 씩씩하게 일어나기로 약속해요.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가장 궁금한 메모리몽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책 삼국지를 준비해봤어요. 벌써 설레는데요. 그 중에서도 관우의 적토마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우 기억하시죠? 유비의 충직한 장수이자 누구보다 의리를 소중히 여긴 장수입니다. 어느 날 관우는 전쟁터에서 적의 포위망에 갇히게 됩니다. 상황은 매우 위급했죠. 이때 관우에게는 단 하나의 선택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적토마라는 그의 해마를 타고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탈출 도중 적토마는 점점 지쳐갔고 다른 장수들은 말을 버리고 도망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말과 함께 해온 시간 그리고 나를 도운 이 말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는 없다. 결국 관우는 말과 함께 적진을 뚫고 탈출합니다. 아주 위험했지만 의리를 지킨 그의 선택 덕분에 그는 다시 유비와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과 관계를 지키는 용기 그리고 의리와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관우는 의리와 신뢰를 몸소 보여준 진정한 장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우처럼 매 순간의 선택에서 소중한 누군가를 믿고 지킬 수 있는 강인함을 가지셨으면 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삼국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수험생분들 공부하느라 힘드셨죠? 직장인분들 고생 많으셨죠? 저녁은 잘 챙겨 드셨나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가장 궁금한 메모리몽입니다. 오늘 사연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알리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성격이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표정, 말투,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이 무너지곤 해요. 제 성격을 고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민감한 성격이 고민인 분들께 위로를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들께 어떤 말을 전해드리면 좋을까요? 먼저 책 속의 문장을 가지고 와봤어요. 남들보다 민감한 사람들을 위한 책 일자 샌드의 센서티브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들은 성실하고 창의적이고 직관적이고 남의 영향을 받기 쉽고 감정이입 능력이 있고 예민한 감각과 신경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그들의 삶에서 어려움을 가중시키지만 한편으로는 창의성, 존재감, 공감 능력의 근원이 된다.
예민하고 민감한 성격은 나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하죠. 조그만 자극에도 쉽게 지치고 피곤해지고, 하루를 마치고 집에 가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려서 완전히 막 녹초가 되잖아요. 저도 한때는 이런 성격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예민한 사람일수록 더 창의적이고 또 자신의 삶을 숙고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타인의 감정을 내 감정처럼 느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공감을 잘 할 수 있어요. 조금 피곤하더라도 이런 내 성격을 장점으로 받아들여보면 어떨까요? 최근 드라마 무빙처럼 여러분들은 남들에게는 없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민함이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괜찮다, 괜찮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 줍시다. 오늘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많은 자극들을 잊고 내일 눈 뜨면 와, 정말 개운하다. 기지개 쭉 펴면서 일어나기로 약속해요.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선수분들, 직장인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죠? 저녁은 잘 챙겨 드셨나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가장 궁금한 메모리 몽입니다. 여러분, 정현종님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읽어보셨나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보문고 현판부터 많은 책, 심지어 청첩장 곳곳에서까지 그의 시가 인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람과의 만남, 존재와의 교류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이 시를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방문객,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현대가 될 것이다. 방문객은 떠나면서도 우리 기억 한켠에 자리하고 있고, 그가 남긴 흔적들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곤 하죠. 사람과의 만남은 잠시일지라도 그 영향은 영원히 남는다는 메시지를 주는 가슴 따뜻한 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늘 감사하기로 해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니까요. 편안한 밤 되세요. 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하루가 가장 궁금한 메모리몽입니다. 오늘은 영화 달콤한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대사로 오프닝을 시작해봤어요. 극중 이병헌은 수많은 총탄을 맞고 죽어가는데 그의 눈에 첼로를 연주하는 연인의 모습이 아른거리죠. 그리고 고전 소설 구운몽에 나오는 스승과 제자의 대사가 낭송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제자가 흘린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자의 눈물은 인생 무상과 세속적 욕망의 허망함을 잘 표현해 주는데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인간적 고뇌와 숙명이 잘 나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달콤하고 행복한 꿈을 꾸었는데 잠에서 깨며 그 꿈이 현실이 아니었으면 아쉬워했던 기억.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도 행복한 꿈을 안고 달려갔는데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했던 기억. 이루지 못한 꿈은 때때로 가슴 아프지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루지 못한 꿈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운명이라니, 숙명이라니 하고 겸허히 받아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편안한 밤 되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엄마는 그걸 운명이라고 불러. 민영, 그걸 극복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큰 파도가 일 때 배가 그 파도를 넘어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듯이 마주서서 가는 거야. 슬퍼해야지. 더 이상 슬퍼할 수 없을 때까지 슬퍼해야지. 원망해야지. 하늘에다 대고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고 소리 질러야지. 목이 쉬어 터질 때까지 소리 질러야지. 하지만 그러고 나서 더 할 수 없을 때까지 실컷. 그러고는 스스로에게 말해야 해. 자, 이제 내 차례야 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가장 궁금한 메모리몽입니다. 오늘 오프닝은 공지영 작가의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에세이로 시작해봤어요. 산다는 건 정말 파도 같죠? 어제는 휘몰아치다가 오늘은 또 잠잠해지다가. 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나약한 인간이기에 그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부딪히고 포효하고 하얀 포말처럼 부서져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덮쳐오는 파도 앞에서 절망하면 안 돼요. 캄캄한 밤하늘에 또렷하게 빛나는 별 하나를 응시하면서 노를 젓고 또 저으며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외롭고 처절한 길목에는 두 손 모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오늘은 내 손을 잡아라는 드라마 명대사를 하나 읽어드릴까 해요. 소중한 사람, 고마운 사람, 지켜주고 싶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란 이 바다처럼 아무도 모른다. 잠잠하다 언제 파도가 칠지, 언제 폭풍우가 밀려올지, 애써 힘겹게 쌓아올린 게 무너지기도 하고 때론 부딪혀 상처 입기도 하고 그 상처가 많이 아파서 겁나기도 한다. 그래도 괜찮다.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서, 따뜻하게 내 손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손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난 괜찮다. 우리 상처도 고통도 절망도 언젠가는 저 바다처럼 잔잔해질 것을 알기에, 그리고 저 수평선처럼 이게 끝이 아님을 안다. 저 너머에 분명 또 다른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믿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가장 궁금한 메모리 몽입니다.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 많이 보시나요? 저는 최근에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는 방송을 참 재미있게 봤는데요. 기안84, 덱스, 빠니보틀은 세계 최대의 바오밥 나무 군락지인 바오밥 에비뉴로 향합니다. 그들은 대자연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마는데요. 기안84는 비현실적이다, 다른 행성 같더라며 감탄하고 또 감탄했죠. 바오밥 나무에 대해 문득 궁금해진 저는 또 책들 속에서 바오밥 나무를 찾아냈습니다. 오늘은 리즈 마빈의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책 읽어드릴게요. 자신감을 끌어올리고 다시 일어설 힘이 필요할 때 바오바프 나무를 바라보자. 차마 대놓고 말하기 미안하지만 솔직히 이 나무는 좀 이상하게 생겼다. 하지만 이 나무 알고 보면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상당한 능력을 품고 있다. 아프리카 사바나의 모질고 열악한 환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이 자란다. 어디 그뿐인가? 다른 나무들은 실현이라고 해봐야 염소나 기린 한두 마리에게 이파리를 야금야금 뜯기는 정도지만 바오밥 나무는 목마른 코끼리들이 물을 찾기 위해 부드러운 나무 껍질을 뚫고 속을 헤집어 놓는 공격까지 참아낸다. 바오밥처럼 몸집을 부풀려 물을 저장하는 나무는 거의 없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천연 물탱크다. 수명도 무려 2000년에 달한다. 메마른 사바나 한복판에 거꾸로 처박혀 물구나무 선 듯한 모습치고는 놀라운 반전 매력의 소유자다. 독특한 모습 속에 꿋꿋한 강인함과 생명력이 숨겨져 있는 나무였네요.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나무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바오밥 나무처럼 모질고 열악한 환경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을 비축하는 강인함을 가졌으면 해요. 오늘 이야기 유익하셨나요?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수험생분들, 직장인분들 고생 많으셨죠? 저녁은 잘 챙겨 드셨나요? 아픈 데는 없으시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가장 궁금한 메모리 몽입니다. 오늘은 사연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뽀미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직장 동료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솟구치고 심장이 빨리 뛰어서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언제쯤 그 사람을 잊고 편하게 잠들 수 있을까요? 모두가 공감하실 거예요. 한 번씩 이런 적 있으시죠? 막 누군가의 차가운 눈빛, 냉정한 태도, 날선 말들, 그때 이렇게 쏘아붙일 걸 하는, 나도 똑같이 상처 줄 걸 후회하면서 이북킥 했던 날들, 잠 못 이루고 뒤척였던 날들,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불교에는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준 상처에 죄책감과 분노를 얹어 더 큰 상처를 받지 말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나에게 상처 주는 이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의 언행 때문에 심적으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좀 가볍게 무시하세요. 쿨하게 내 갈 길 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나에 대한 그 사람의 언행은 내 인생에 아무런 값어치도 없으니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노자의 명언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 너에게 해악을 끼치거든 안갚음하려 들지 말고 강가에 고요히 앉아 강물을 바라보아라. 그럼 머지않아 그의 시체가 떠내려올 것이다. 누군가에 대한 분노 대신 그 에너지를 자기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하루가 가장 궁금한 메모리몽입니다. 여러분,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 좋아하세요? 만년 꼴찌인 드림즈라는 야구팀을 맡은 백승수 단장이 팀을 개혁하며 우승을 향해 나아가는 가슴 뭉클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 백승수 단장의 대사들은 직장인들에게 성수같이 내린 인생 명언으로 등극할 만큼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었죠. 오늘은 스토브리그 덕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스토브리그 명대사 모음집.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졌다. 가외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갔다. 몸이 아파서 졌다. 모두가 같은 환경일 수가 없고 각자 가진 무기 가지고 싸우는 건데 핑계대기 시작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또 집니다. 적어도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바꾸지 못한다면 저항이라도 하십시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보단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일을 처벌하기보다는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던 그 일을 되짚어서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너무 오래 주저앉아 있으면 다시 못 걸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제일 쓰레기 같은 인간이 상식적인 말보다는 힘에 의한 굴복에 반응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자고요? 네, 고쳐야죠. 소 한 번 잃었는데 왜 안 고칩니까? 그거 안 고치는 놈은 다시는 소 다시 못 키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나 놓고 자기들이 삼루타를 친 줄 압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자랑스러워하는 꼴은 보기 민망하죠. 아무한테도 미움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저는 길창주 씨가 정말로 절실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길창주 선수, 절실한 이유가 정말로 없습니까? 저는 아무 의심 없는 흐리멍텅한 사람하고 일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까지 의심하고 확인하길 바랍니다. 떳떳하면 기분 나쁠 것도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닥달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하면 답이 나올 수 있는 분이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불씨를 다시 지피는 건 본인 스스로만이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강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울 거니까요. 오늘 준비한 명대사들 어떠셨나요? 감명 깊게 들으셨나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가장 궁금한 메모리몽입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가스라이팅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그 유래가 어떻게 된 건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가스라이팅이란 말은 1938년 영국의 연극 가스라이트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그럼 먼저 이 연극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19세기 런던에서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남편인 잭은 남몰래 어두운 비밀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아내를 조종하고 그녀가 스스로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잭은 집안의 가스등 불빛을 조금씩 어둡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그 변화가 느껴졌지만 잭은 아무 문제 없어. 너가 과민 반응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아내의 말을 무시했죠. 아내는 점점 자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눈이 잘못된 걸까? 내가 미쳐가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잭은 아내가 혼란스러워할 때마다 더 교묘하게 그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 일도 기억이 안 나? 그건 너 착각이야. 라며 아내의 기억과 판단을 부정했죠. 아내는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잭에게 점점 의존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결국 진실을 알게 됩니다. 잭이 불빛을 조작하고 그녀의 정신을 흔들려 했다는 것을요. 그제야 아내는 자신이 당한 심리적 조작, 즉 가스라이팅임을 깨닫고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극은 심리적 조작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고 조종하는 일종의 심리적 학대입니다. 가스라이팅의 가장 무서운 점은 점진적이고 은밀하게 상대로 하여금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 스스로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인데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가정, 학교, 군대, 직장, 친구 관계 등 일상에서 내가 이상한 걸까? 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면 가스라이팅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믿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등불을 꺼트리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확신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시험이라는 게 뭐야?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거야. 그 흐름을, 그 리듬을 놓치면 완전 꽝이야. 24번 정답? 관심 없어. 나는 오로지 내가 이 시험 전체를 어떻게 치고 나가는가, 어떻게 장악하는가, 거기에만 관심 있다. 실전은 기세야, 기세. 알겠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안부가 가장 궁금한 메모리 몽입니다. 오늘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한 대사로 오프닝을 시작해봤습니다. 여러분, 기세의 사전적 정의가 뭘까요? 기세는 기운차게 뻗치는 모양이나 상태, 남에게 영향을 끼칠 기운이나 태도를 의미합니다.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기세는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기세가 붙으면 어려운 일들도 왠지 척척 풀리는 것 같고, 기세가 꺾이면 익숙한 일들도 주춤하며 실수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기세는 결국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사실 아시죠? 괜히 걱정되고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도 주저앉지 않고 한 발 더 내딛는 순간, 그때부터 기세가 오르기 시작하죠. 이 흐름을 어떻게 치고 나가는가, 어떻게 장악하는가는 됐고 일단 해보자 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회수 작가의 하악이라는 책의 한 구절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무엇이든 시작하면 그것은 이미 절반쯤 이룬 것이다. 망설임은 기세를 꺾고 시작은 기세를 만든다. 망설이기 전에 용기 있게 밀어붙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퇴근 잘 하셨나요? 오늘 공부는 어떠셨어요?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하루가 가장 궁금한 메모리몽입니다.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감정도 내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면 참 좋을 텐데. 한번 우울의 늪에 빠져들면 금방 괜찮아지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여러분, 기분은 날씨와 같아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날씨가 맑네. 오늘은 좀 흐리네. 오늘은 비가 오는구나 하고요. 가수 아이유는 기분이 안 좋을 때 어떻게 푸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땐 몸을 빨리 움직여요. 집안이라도 열심히 돌아다니고 설거지를 한다든지 안 뜯었던 소포를 뜯는다든지. 우울한 기분이 들 때 그 기분에 진짜 속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이 기분 절대 영원하지 않고 5분 안에 내가 바꿀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몸을 움직여요. 진짜로. 감정 기복이 심한 편입니다만의 저자 박한평 작가는 감정 기복을 다스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재충전을 위한 나만의 방법 만들기, 여행이 주는 설렘 경험하기, 만족스러운 식사 갖기,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 보내기, 음악 듣기 등을 통해 행복한 기분을 만들기 위한 조각들을 모으라고 조언해 줍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기분이 다운될 때 바쁘게 움직이면서 잡생각을 떨쳐버리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감정 기복이 있는 날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요. 여러분도 감정 기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기만의 방법을 하나씩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은 감정 기복에 대처하기 위한 박한평 작가의 문장 하나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삶의 복잡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가끔 경험하는 단순 작업을 통해 머릿속이 환기되는 걸 경험하기도 한다. 당신의 주의를 끌만한 새로운 일 혹은 단순한 일에 집중하면서 잡생각과 복잡한 문제로부터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다. 아, 이거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일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가장 궁금한 메모리몽입니다. 여러분, 다들 해밍웨이 아시죠?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저자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 해밍웨이요. 요즘 테토남, 애견남이라는 단어가 유행이잖아요. 오늘은 20세기 전반 남자다움에 병적으로 집착했던 남자 해밍웨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해밍웨이는 원래 신문기자로 전쟁터에 나가 취재하는 동안 하드 보일드라는 독창적 스타일의 소설을 썼다고 해요. 의사였던 그의 아버지는 매우 거칠고 활동적이었는데 그는 아버지에게 권투, 낚시, 사냥 등 남성미 넘치는 취미생활을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밍웨이가 30살일 때 그의 아버지는 중증 우울증으로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해밍웨이는 작가로 큰 성공을 거둔 후 매스컴에 종종 나타났는데요. 멕시코만에서 크루징과 낚시를 하고 아프리카에서 지프차를 몰며 수렵하는 등 굉장히 남성미 넘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고 하네요. 1954년 그는 네 번째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를 방문합니다. 그는 아내에게 지프차를 거칠게 몰며 맹수를 수렵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남성미를 뽐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해밍웨이는 그 여행에서 2번의 비행기 사고를 겪게 됩니다. 한 번은 그들이 탄 비행기가 강에 빠졌으나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고요. 또 다른 한 번은 기체 화재였는데 해밍웨이는 조종실 유리를 깨고 탈출해 살아남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해밍웨이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졌고 건강 문제로 노벨문학상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해밍웨이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정신과 상담을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원인은 바로 그가 목숨 걸고 지키고 싶어 했던 남자다움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엽총 자살로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하루가 가장 궁금한 메모리 몽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적은 좀 올랐니? 취직은 했어? 연봉은 얼마나 돼? 시집 장가 안 가니? 애는 언제 낳니? 명절마다 친척들의 잔소리는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죠. 하지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오늘은 유쾌하지만 깊은 성찰이 담긴 김영민 교수의 산문집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일부를 가져왔어요. 이 산문집에서 가장 유명한 챕터는 바로 추석이란 무엇인가 인데요. 유머와 해학의 시간 함께 즐겨보면서 명절 스트레스 날려버리자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질문은 집어치워 주시죠 라는 시선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친척이 명절을 핑계로 집요하게 당신의 인생에 대해 캐물어 온다면 그들이 평소에 직면하지 않았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다. 당숙이 너 언제 취직할 거니? 라고 물으면 곧 하겠죠 뭐 라고 얼버무리지 말고 당숙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추석 때라서 물어보는 거다 라고 하거든 추석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아버지가 손주라도 한 명 안겨다오 라고 하거든 후손이란 무엇인가? 늙음하게 외로워서 그런단다 라고 하거든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가족끼리 이런 얘기도 못하니? 라고 하거든 가족이란 무엇인가? 정체성에 관련된 이런 대화들은 신성한 주문이 되어 해묵은 잡기와 같은 오지랖들을 내쫓고 당신에게 자유를 선사할 것이다. 작가의 위트가 잘 느껴지는 짧은 산문이죠. 사실 명절 잔소리는 종종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이 서툴게 표현된 결과이기도 해요. 듣기 괴롭겠지만 우리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려니 하고 쿨하게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해요. 이번 명절에도 잔소리 방어전 무사히 완수하시길 기원합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가장 궁금한 메모리몽입니다. 여러분, 꽃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튤립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튤립은 원래 야생에서 나고 자라는 들꽃이었다고 해요. 튤립은 21세기경부터 이슬람 세계에서 학자들에 의해 품종 개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튤립의 인기는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애초에 튤립은 사랑의 꽃이었으나 16세기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신을 상징하는 꽃이었다고 해요. 이슬람교도 남성이 머리에 감는 터번에
튤립을 중요한 장식물로 사용한 것도 그 이유라고 하네요. 튤립은 품종 개량을 하면 할수록 매우 다양한 색깔, 형태, 모양, 크기를 갖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많은 통치자들이 튤립의 아름다운 색상에 열광했습니다. 1634년 양질의 구근을 가진 인기 있는 품종의 경우 엄청난 고가에 거래되었고, 튤립이 돈이 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소위 튤립 테크에 열광하죠.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으로 1636년 튤립은 연일 최고 기록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 시기 샘페르 아우구스투스 구근 한 개가 4,600 플로린에 거래되었는데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튤립 구근 하나가 10억 원이 훌쩍 넘는 가격에 거래된 셈이에요. 엄청나죠?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 저게 과연 엄청난 가격에 거래될 물건일까? 라는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1637년 2월 3일 네덜란드의 모든 튤립 구근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죠. 소위 말해 튤립 버블 붕괴. 투자자들은 하루빨리 튤립 구근을 팔아 현금화해 두려고 합니다. 튤립 버블 붕괴는 그림 시장과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튤립은 허영, 삶의 덧없음,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을 가진 메멘토 모리의 메시지를 갖게 되었다고 해요.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